안녕하세요, 본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진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인테리어 관련 사기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전남 순천에 사는 A씨는 4개월 전 집 근처에 있는 LX 하우시스 대리점에 1,050만 원을 주고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도 집에서 TV 보다가 접하게 됐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LX 지인 대리점이 사기를 친 사례거든요. LX 대리점을 운영하는 저희도 하나의 인테리어 회사로서 참 가슴이 아프지만은 그래도 또 요거에 대해서 진실된 어떤 저의 생각이랑 이런 사기를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네요. LX에서 단지 행사 같은 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아파트 단지에다가 창호를 공동 구매 개념으로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그런 행사예요. 근데 거기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안 해주고 심지어는 연락도 안 받는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무려 계약 금액이 1,0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고객님이 이제 하는 말씀이 LX 본사 믿고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뭐 이런 좀 하소연을 하시는 부분인데,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한센 대리점이 됐던 뭐 LX 대리점이 됐던 뭐 리바트 대리점이 됐던 대부분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은 대기업을 보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LX면 유명 연예인 뭐 전지현 막 광고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 보고 이제 계약을 하시지만은 정확히 따지면은 본사가 직접 계약하는 건 아니에요. LX 대리점이든 한센 대리점이든 일종의 그냥 인테리어 회사예요. LX나 한샘이라는 자재를 쓰는 것 뿐이에요. 모든 시공이라던가 AS라던가 뭐 전반적인 관리 주체는 인테리어 회사인 거지 본사랑은 아예 상관이 없다. 본사가 지정 계약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독립된 주체예요. 예를 들면은 이 영상에서도 고객지원센터에다 전화하니까 뭐 전혀 우리랑 상관이 없다. 거기서 아래에서 잘 해결하라. 이게 끝이거든요. 모든 LX 대리점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진짜 전국에 수백 개의 대리점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계약을 하고 돈을 1,000만 원 이상을 받고 공사를 안 하는 거는 그 사람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는 별로 없지만은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어쨌든 예방하는 법에서 제가 한 5가지 정도 좀 알려드리면은, 절대로 대기업 하나만 보고 계약을 하지 마세요. 그 본사를 보고 계약하는 게 아니라 그 대리점, 그 업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LX 대리점이면서 상호명은 이상범 인테리어예요. 이상범 인테리어라는 그 회사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상범 인테리어가 있는데 LX 자재도 받고 있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요. 저희가 LX 대리점이라고 해서 우리 고객님들이 분쟁이 있거나 AS가 생겼을 때 LX에서 하는 거 단 하나도 없어요. 이 정도는 해줘요. 예를 들면 LX 대리점이에요. 근데 제가 공사를 안 해줬어. 그럼 고객님은 본사에다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상범 인테리어랑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를 안 해주더라.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본사에서 저한테 연락은 와요. 이상범 인테리어 대표님, 여기 어떤 고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빨리 공사해주세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도망가는 사례가 발생이 되면은 본사에서 LX 대리점 코드를 막겠죠. 발주를 못하도록. 그거 말고는 뭐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창호를 대신 해준다거나 이런 시스템은 본사에서 안 돼 있어요. 쭉 유통 구조가 다 이렇게 되니까 그 인테리어 업체를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업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보시면 돼요. 뭐 그 중에 하나는 제일 중요한 회사의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커리어를 쌓고 있는지 그런 걸 일단 보시고요. 두 번째는 정상적인 사무실이 없는 그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처럼 사무실이 있는지, 아니면은 저기 무슨 공유 오피스텔에다가 주소 넣고 하고 있는지, 적어도 정상적인 사무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하시는 게 좋고,
좋고, 그리고 그 회사가 마케팅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뭐 블로그가 됐던 유튜브가 됐던 아니면 인스타가 됐던 이런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규모예요. 뭐 직원이 몇 명 있는지, 혼자 하는 회사인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회사가 건설업 면허증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건설업 등록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를 다 확인하시면 돼요. 물론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하셔도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사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치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기 위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더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소비자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체크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슈퍼에 간다고 했을 때 뭐 두부 한 무를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풀무원을 살지, 예를 들면 CJ를 살지, 뭐 다른 브랜드를 살지, 두부 한 무를 살 때도 저는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게는 뭐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정도 공부, 조사 해야 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사기 당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증서 같은 거를 가짜로 올려두는 데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작년에 받은 거라고 쳐요. 근데 1년 만에 그 회사가 폐업을 한다던가 어떠한 이슈로 그 면허증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폐업이 된 아니면 종료가 된 등록증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록증 번호를 가지고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다가 그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번호를 쓰면은 등록된 업체인지 안 된 업체인지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있다고 해서 지금 유효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과거에 이미 받았던 거 가지고 우리 사업자 등록된 업체다, 건설업 등록된 업체다 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검색을 해보시면은 정확하게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제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대리점을 하려면 무조건 건설업 가입한다던가 이런 기준을 올려야지 그나마 좋지 않을까. 이거는 정부도 좀 개선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번에 LX 대리점에서 피해 사례가 있었지만은 이 전부터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무수히 많은 인테리어 사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고 대리점에서도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업 사업자 등록증도 진짜 쉬워요. 그냥 세무서 가서 5분이면 인테리어 사업자 나와요. 5분도 안 걸려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집을 진짜 다 뽀개고 집을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업인데 기준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테리어 관련된 전공자도 아니고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나 다 인테리어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근본적으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소비자분들이 걱정부터 해요. 아, 진짜 좋은 업체 만나야 되는데, 아, 우리 집 공사 잘 나와야 되는데, 이 걱정부터 해요.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테리어 업을 시작을 하려고 저한테 많이 문의가 와요.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직장 생활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하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인테리어 업이 좀 돈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인테리어를 그런 사람들이 하려고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자가 생겨도 하자 보수를 안 봐주고 계약을 하고 도망가 버리고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인테리어 쉬운 일 아닙니다.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지고 제대로 된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제발 인테리어 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인테리어 업을 시작을 하려면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인테리어 못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게 조금이라도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리점 계약할 때 본사는 전혀 법적으로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시스템인데 본사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고객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LX라는 대기업, 한샘이라는 대기업, 전지현이 나오던 어떤 브랜딩 그런 거 보고 우리 소비자들은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본사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해요. 안전장치를 적당히 해놓으시고 대리점들 기준을 좀 강화를 하시라고요. 사실 이런 대리점에서 사기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고객님 손해지만은 가장 큰 손해지만은 대기업도 손해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요 정도로 공사 안 해주고 도망칠 정도면요, LX 본사에다가도 빚이 엄청 많을 거예요. 둘 다 손해 본 거예요. 이 사기꾼 이 사람 한 명 때문에. 근데 대기업은 부자잖아요. LX 같은 경우는 매출 규모가 3조가 넘어요. 아마 4조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런 큰 회사니까 대기업이 서민 도와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기친 책에 한마디 한다면 결국 다 돌아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냐마는 지금이라도 피해보신 분들한테 사죄하시고 빚을 내서라도 돌려주십시오. 사기 당하신 분, 피해자분 너무 이제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고, 혹시 LX 본사 관계자가 보고 계신다면은 빨리 연락하셔가지고 좀 본사에서 품 있으면 되잖아요. 자, 알아요. 우리 소비자분 좀 해결해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고요. 또 정부 관계자 또 더 높은 분들 보신다면은 좀 전체적으로 이참에 인테리어 시장 한번 쭉 점검해 보시고 안 좋은 부분들 개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리점으로서 그냥 지나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소신 발언을 했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